현재 지구의 수많은 인구를 지탱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보다 비료의 혁명 덕이고, 그 비료의 혁명은 바로 요소 발명이라는 것은 비료를 아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무엇이든 효과가 좋은 것일수록 잘못 사용하면 그 데미지가 큽니다. 여러 비료 중 그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큰 것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다른 비료 사용 때보다 피해가 더 큽니다. 따라서 다른 비료 사용도 잘 사용해야 효과도 크고 피해도 줄이지만, 이 요소 비료는 더 바르게 사용해야 얻고자 하는 효과를 얻지, 그렇지 못하면 생각지도 못한 피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바르게 사용한다는 말은 그 성질을 알고 그 성질에 맞춰 사용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른 비료는 여러 가지 영양소가 2가지나 그 이상 섞여 있지만, 이 요소는 질소 1가지만 들어있는 비료입니다. 질소가 요소이고 요소가 질소를 할 만큼 질소 비료 중 대표적인 비료입니다. 다른 비료는 암석의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인산이나 가리 비료도 바로 인산광석과 가리광석 속의 영양소가 잘 분해하여 작물이 쉽게 흡수할 수 있도록 황산이나 기타 물질을 혼합하여 고온 고압에서 만들죠. 그러나 요소 비료는 공기 중 질소와 수소로 일단 아모니아를 만들고, 이 아모니아를 이산화탄소와 고온 고압에서 발생시켜서 만들어낸다는 점이 다르죠. 요소 비료가 공기 중의 기체를 모아 만들었다는 점, 바로 공기 중에서 왔다는 점을 요소를 줄 때마다 항상 유념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비료 공장도 아니면서 이 대략적인 제법을 알아야 하는 것은 잘못 주면 다시 고향인 하늘로 가버린다는 점이죠. 아직 우리나라는 비료값이 싼 편이지만 그래도 돈 주고 사서 힘들어 쳤을 때 효과가 없다면 괜한 짓을 한 거죠. 그러하니 이렇게 비료를 살포하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무엇보다 휘발이 잘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고온기 낮에 주면 비료 휘발이 더 활발하겠죠. 온도가 높지 않아도 땅에 뿌리고 그대로 방치하면 하늘로 날아가겠죠. 요소를 물에 녹여주거나 그렇지 못하면 주고는 바로 땅에 섞어야 하며, 그 어느 것도 어려우면 살포 후 비가 오거나 아니 물을 주어야 합니다. 요소 비료는 암석에서 만든 인산이나 가리, 그 외 다른 비료보다 더 빨리 이동하고 흡수되어집니다. 출신 성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로 공기 중 기체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효과가 빠른 놈은 달아날 때도 가장 빠릅니다. 다른 비료보다 땅에서 빨리 녹고 땅속에도 빨리 이동하고 빨리 흡수되어집니다. 이건 토양살포뿐만 아니라 연면살포에도 이보다 빨리 흡수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비록 요소가 다른 비료들보다는 이동도 흡수도 빠르다고는 하지만 제일 빠른 것은 아닙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바로 황산암모니아, 황안이라고도 부르는 유안입니다. 그럼 도대체 유안이라는 놈은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 요소보다 더 빠른가? 유안은 암모니아에 황산을 섞어 만든 것입니다. 같은 암모니아 기체를 사용하여 요소는 이산화탄소를 결합시키고 유안은 황산을 결합시킨 것이 다르지만 둘 다 이동과 흡수가 빠릅니다. 아래의 도해도는 같은 질소 비료인 요소 비료와 유안 비료가 식물이 흡수되어지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요소는 물에 녹으면 요소태 질소가 되어 아모니아태 질소로 바뀌어 우선 식물에게 흡수되어지지만, 유안은 바로 녹으면 아모니아태 질소로 바뀌니 한 단계 빠른 거죠. 시간으로 계산하면 토양 상태와 일기에 따라 차이가 나지만 평균 3, 4일 정도로 갑니다. 그렇지만 질소의 비율은 요소가 46%, 유안은 21%가 제대로 안 되어 반도 안 되며 대신 황이 들어있어 황을 함께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 작물에 요소를 치기보다 유안을 치면 황이 보태어져 맛이 더 좋습니다. 대신 땅을 산성화시키는 데 앞장서니 농한기에 석회를 쳐서 계량해야 합니다. 여기서 언뜻 생각하면 유안이 흡수가 더 빠르니 연면 시비를 할 때 요소 대신 유안을 녹여 살포하는 것은 어떤가? 좋은 발사긴 한데 같이 들어있는 황이 자칫 역패를 일으키니 비추합니다. 유안은 연면 시비하면 물에 녹아 질소는 흡수되어지고 황은 흡수가 느리니 잎에 남아 역패를 일으킵니다.
요소이든 유한이든 질소 비료인이 작물의 성장에는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산이나 가리도 3요소에 속하지만 질소가 언제나 먼저이죠. 주로 식물의 가지와 잎을 키우고 초기 비대에는 꼭 필요한 것인 만큼 작물의 초기 성장과 과수의 초기 비대에는 꼭 필요합니다. 이때 질소 비료가 부족하면 작물 재배는 도람이 타버립니다. 작물마다 차이는 있지만 밑비료 줄 때도 인산이나 가리보다 그 비중이 높습니다. 앞에 말한 것처럼 빨리 이동하고 빨리 사라지니 2, 30일 후면 우비료도 줘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질소 비료입니다. 밑비료를 줄 때 석회, 즉 칼슘과 함께 주면 이놈들끼리 화학 반응을 하죠. 화학 비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퇴비나 유박 등 유기물 속에 들어있는 질소 성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소 비료 또는 유기질 비료 속의 질소가 칼슘과 만나면 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아모니아 가스를 발생시킵니다. 당연히 질소 성분도 줄어들고 칼슘 성분도 줄어들어 제 역할을 못하지만 그 피해보다 더 큰 것은 암모니아 가스를 발생시켜 이제 금방 심은 애기 모종이 그 가스에 질식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요소 비료의 특성에 따른 얘기였고, 요소를 비롯한 질소 비료는 작물 성장 초기 그리고 중기 비료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후기에는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농부가 의식하고 일부러 줄 필요는 없습니다. 안 줘도 무방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수확기가 가까울수록 주면 안 되는 비료입니다. 왜? 수확물의 맛을 나쁘게 하고 보관을 어렵게 합니다. 작물에게 효과도 크고 중요한 것이지만 과유불급, 과잉살포하면 안 되는 점도 있습니다. 저도 농사 초기에 많이 경험하였지만 폭풍 성장을 위해서 요소를 과잉살포하면 다른 비료보다 피해가 큽니다. 이 점은 인산이나 가리 비료를 주었을 때보다 더 심합니다. 왜? 그 어느 비료나 땅 속에 과하게 녹아 있으면 소금물에 배추 절이듯 식물 속의 수분이 빠져나와 고사하긴 합니다. 같은 비료인데 요소가 더 심한 까닭은 다른 비료는 천천히 땅에 녹는데 이건 한꺼번에 녹으니 토양 속 농도가 더 올라가니 그렇습니다. 요소 비료는 경험이 적으면 여러 번에 나눠주는 것이 안전하고 주더라도 바로 뿌리에 주지 않아도 됩니다. 질소 비료는 이동을 잘 합니다. 초기 성장이나 중기에 질소 비료 효과가 크다고 하여 과용하면 병균과 해충이 침입이 더 많습니다. 질소를 많이 주면 세포가 늘어나고 그 벽은 약하니 병균이 침입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해충은 질소가 많은 식물을 더 좋아합니다. 비료는 다른 비료에 비해 질소 한 가지만 들어있어 사용이 쉬울 것 같지만 앞에 얘기한 것처럼 잘못 사용했을 때 다른 비료보다 효과도 더 떨어지고 또한 그 피해도 더 큽니다. 비료 잘못 주었다고 요소 비료보다 해가 더 큰 것은 없습니다.